자,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이차함수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차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그 전에도 계속 최대값, 최소값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부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최대값만 나오거나 뭐 최소값만 나오거나 그거였는데 최대값, 최소값을 두 개가 다 존재하는 경우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차함수 y는 ax제곱 bx 플러스 c로 나와 있을 때 얘를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일반형에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경우는 절편, 그리고 나머지 거는 대부분 표준형에서 해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여기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그런 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a가 0보다 클 때,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주면 x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을 때, 정의역이 모든 수일 때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이번에는 정의역이 제한적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지금 정의역이 모든 수일 때 최소값을 지금 구하라고 하면 여기 그림에서 구할 수 있죠. 최소값은 여기가 지금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P일 때 Q의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값은 Q가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최대값은 어떻게 돼요?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그래프가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 최대값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똑같이 자, 최소값은 이번에는 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최소값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최대값이 q가 되게 되는,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치역을 표현하라고 하면 y가 q 이상이고 얘는 y가 q 이하가 된다, 이렇게 했었죠. 자, 그러면 정의역이 m부터 n까지로 주어져 있을 때 이차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a가 0보다 큰 걸로 그냥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볼 텐데 a가 0보다 클 때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고요. 반드시 그래프를 통해서 구한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이차함수는 그래프를 통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자고요. 자, m부터 n까지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자, m이 여기 있고 n이 여기 있을 때, x가 m부터 n까지로 주어져 있을 때 축이, 자, x, y는 ax-p제곱 플러스 q인데 축의 방정식이 지금 x는 p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축이 정의역에 포함이 되는 경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축에 포함된다는 거는 첫 번째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 자리를 좀 좁게 썼네, 선생님이. m과 p가 m과 n 사이에 들어있을 때, 그러면 축이 요 사이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기서 축이 여기 어디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아이고, 여기서 뭐 이렇게 해서 꼭 여기를 지날 수도 있고 안 지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프는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그래프 정의역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래프를 정의역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죠. 자,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고 여기는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fm의 값이 여기가 지금 fm의 값으로 주어져 있고 여기는 fn의 값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최소값, 최대값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경계값 m과 n을 대입해가지고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야. 여기 지금 축에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는 어때요? 여기 지금 얘가 q가 되는데 축에서 축의 y값이 최소값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경우에 최소값은 축에서 갖게 되죠. 축에서 갖게 되는 거고, 최대값은 fm과 fn의 값 중에서 더 큰 거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fm의 값이 바로 최소값이, 최대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는 경우 축에서 최소, 그다음에 뭐 두 개 함수값 대입해가지고 더 큰 거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축이 m보다 더 작은 쪽에 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까 봤더니 그래프 똑같이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여기가 m, 여기가 n 이렇게 주어져 있고
축이 n보다 더 작은 쪽에 존재한다는 거니까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가 축이 되겠고, 근데 그래프는 지금 n부터 n까지만 그려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런 모양으로 되고 여기는 점선으로 지금 나오게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최소값, 최대값은 봤더니 fm 그리고 fn이 좀 크게 나오게 되죠. 자, fn 이렇게 해서 최소값은 fm의 값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fn의 값, n의 함수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겠고,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축이 n보다 더 큰 쪽에 있을 때, 역시 정의역에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에서 더 작은 쪽에 축이 있을 수 있고 더 큰 쪽에 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하고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최대값, 최소값 문제를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축이 여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더 큰 쪽에. 그러면 축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그 꼭지점이 여기 존재하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되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최소값은 이번에는 n의 함수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m의 함수값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니까 최소값이 n 그리고 최대값이 m의 함수값,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무조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경계값 m과 n의 경계값 두 개를 대입해서 큰 거 작은 거를 찾아주면 바로 해결이 되지만, 축이 정의역 안에 이렇게 포함되는 경우는 경계값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그래프를 그려서 축에서 최소값이나 최대값을 갖게 되고 나머지 하나에서 더 큰 거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대값, 최소값에 대한 간단한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거 워낙에 학생들이 어려워합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서 정의역이 모든 수일 때, 그리고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할 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줍니다. 자, 표준형으로 얘를 바꿔주면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x가 모든 수일 때는 간단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프가 자, 꼭지점의 좌표가 1일 때 3이면서 위로 볼록한 그런 그래프가 되죠. 그러면 자,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고, 이 점의 좌표가 1일 때 3 이렇게 나오니까. 자, 그러면 최대값 보이시죠? 자, 최소값을 먼저 쓸까요? 최대값을 먼저 썼으니까 그냥 먼저 하죠. 뭐. 자, 최대값은 3. 자, 최소값은 얼마인가요? 없다. 이렇게 되죠. 얘는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최소값은 없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수일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어요. 절대값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요때에 지금 최대값, 최소값을 해줘야 되죠.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축이 정의역에 포함되는지 포함되지 않는지 그거를 확인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사이에 축이 반드시 포함되고 있죠. 그러면 축에서 최대값을 갖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를 찾아서 최소값 찾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되는 거고, 2일 때의 값을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을 대입을 해주면 뭐 여기에서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마이너스 2일 때 값은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자, 이런 그래프가 되죠. 근데 이렇게 그려주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이. 정의역에서 포함되는, 정의역에 해당되는 그래프만 정확하게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2일 때 값을 해주면 되죠. 2일 때 값이 대입해주면, 선생님 그래프 좀 잘못 그렸네요. 2의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자, 왜냐하면 여기에서 2일 때, 자, 2일 때 여기까지 해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얘네는 점선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점선으로 얘네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어져 있을 때 그래프를 그려놓고 봤더니 최대값은 얼마? 똑같이 3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최대값 여기다가 이렇게 쓸까요? 최대값 3, 그 다음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2일 때 값 확인했더니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최대값 나오게 되고, 최소값은 두 개를 대입을 해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또 하나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선생님이 알려주자면, 굳이 두 개를 다 대입해보지 않아도 되겠죠. 축에서 최대값을 갖게 되면 2차 함수가 축에 대해서 대칭인 성질이 있기 때문에 축에서 멀리 있을수록 더 많이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최대값을 축에서 가졌으면 최소값은 축에서 더 멀리 있는 애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대입해주면 금방 찾아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의 범위가 2부터 5까지일 때, 자, 그럼 요 정의역 안에 축 x는 1이 포함되지 않게 되죠. 자, 그렇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굳이 그래프를 확인하지 않고 경계값 두 개를 해서 작은 거 큰 거만 찾아줘도 됩니다. 자, 2일 때 값을 대입했더니 2 나오게 되고, 5일 때 값을 대입했더니 그래프가 점점 내려가는 거니까 5일 때 값을 대입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니까 최소값, 최대값, 경계값만 가지고도 금방 확인할 수 있지만, 자, 우리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통하는 것도 꼭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도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2부터 5까지니까 여기 지금 1 나오고 얘가 2, 여기 5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래프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일 때 값이 최대, 5일 때 값이 최소 이렇게 해서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되지 않을 때에는 경계값 두 개만 대입해서 확인해주면 되겠고, 축이 정의역 안에 포함될 때는 축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갖고 더 멀리 있는 거에서 나머지 하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포물선의 식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2학년 때 우리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직선의 방정식, 뭐 사실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점을 두 개의 점을 알고 있다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굳이 5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했던 이유는 매번, 자,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 일반형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두 개의 점을 y는 ax 플러스 b에 대입을 해서 다 찾아주면 되는 거였지만,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유형에 따라서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공식화시켜서 공부를 하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적용해서 문제를 풀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3학년 때 나오는 포물선에서는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오죠. y는 ax제곱 bxc에서 abc의 값을 구하거나, 또는 y는 ax-p제곱 플러스 q에서 apq의 값을 구하는, 자, 3개의 미지수를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점도 3개의 점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포물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포물선의 식 y는 ax제곱 bxc에다가 3개의 점을 다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그거를 다 해서 연립방정식 이용해가지고 풀려고 하면 귀찮아지는 경우들도 있고, 더 빨리 풀리는데 굳이 우리가 그거를 모두 다 연립방정식으로 해서 하고 있을 이유는 없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뭐 ax제곱 bxc에 대입하지 않고도 빨리빨리 해결을 해보자라는 거고, 점이 3개가 주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만 특별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3개가 아니라 2개만 주어져 있을 때에도 빨리 우리가 포물선의 식을 구할 수 있어요. 자, 특별한 점. 어떤 특별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바로 이 꼭지점, 엄청 특별한 점이죠. 얘는 이차 함수에서는 꼭지점이 주어져 있고 다른 한 점 x1, y1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꼭지점 하나하고 다른 한 점하고 2개만 주어져 있어도 이차 함수 식, 포물선의 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꼭지점에 PQ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AX-P제곱 플러스 Q 이렇게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 점을 대입을 해서 X1, Y1이 저 포물선을 지나는 거니까 대입을 해서 A의 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유형은 X절편이 주어져 있고 두 개의 X절편과 다른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역시 지금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는데 X절편, X축과 만나는 점이 X는 M,
x는 n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얘는 x축에서 m에서 만나는 거니까 x-m, x-n은 0으로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y는 a, x-m, x-n을 이용해서 다른 한 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다른 한 점을 대입을 해서 왜 얘를 대입해야 되냐면 a 값을 알아야 되니까 대입해서 a 값을 구해주면 자, 이거는 포물선의 식을 세워줄 수가 있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답을 쓰는 것보다는 a 값을 구한 후에 일반형 또는 표준형으로 답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y절편과 다른 두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이때는 y절편이라는 것은 x가 0일 때 y의 값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차항의 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y절편이 k가 되는 건 c가 바로 y절편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y는 ax제곱, bx, k 이렇게 해놓고 그럼 a의 값과 b의 값 두 개를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나머지 두 개의 점을 대입해서 찾아주면 되겠고 자, 가장 기본적인 거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절편도 아니고 꼭지점도 아니고 자, 그렇게 그냥 세 개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n은 일반형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세 개의 점을 대입해서 연립방정식 해서 A의 값, B의 값, C의 값을 모두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준다면 절편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리고 꼭지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 요거 세 개는 공식화시켜서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고 나머지 세 점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에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포물선의 식을 구하는 예제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x축과 마이너스 1,0, 5,0에서 만나고 최대값이 9인 이차함수의 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절편 두 개와 나머지 한 점을 주어져 있는 그런 경우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절편 두 개는 맞는데 최대값이 9라고만 주어져 있고 나머지 한 점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아니겠죠? 여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못 찾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 5,0에서 만나고 최대값이 9가 된다. 그러면 이 조건만 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차 함수는 그래프를 통해서 대부분이 해결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프를 확실하게 이해하면 2차 함수 문제는 아주 간단해져요.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만나고 최대값이 5가 돼야 돼요. 그럼 그래프 아래로 블록해야 해요? 위로 블록해야 돼요? 위로 블록해야 되죠? 위로 블록해야 최대값이 5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고 최대값이 9가 된다는 거는 여기가 9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2차 함수는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 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에서 대칭이 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1과 5의 중점이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 거니까 이 점의 좌표는 2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결국은 절편 두 개와 x절편 두 개와 나머지 한 점 2,9를 이용해서 풀이를 할 수 있겠고 또는 꼭지점의 좌표와 나머지 한 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꼭지점을 선생님 더 좋아라 하기 때문에 꼭지점의 좌표를 이용하는 풀이로 간다면 꼭지점의 좌표가 2,9니까 ax-2 제곱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0을 대입해도 되고 5,0을 대입해도 되고 무엇을 대입해도 관계없어요. 내가 알아야 되는 건 a 한 개만 알면 되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0을 대입을 한번 해서 a의 값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0을 대입해주면 여기가 9a 플러스 9가 0이 나오니까 a의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는 y가 x-2의 제곱 플러스 9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아까 했던 것처럼 공식을 절편 두 개 이용하는 걸 그대로 이용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y는 a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자, 여기에다가 한 점의 좌표 2,9를 대입해서 a 값을 찾아줘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포물선식 구하는 거 하나만 더 해보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우리 y축과 2에서 만나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접하는 포물선의 식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유형에 이런 거 없었는데 y축과 2에서 만나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접한다. 우리가 아까 유형을 공부한 건 4개였어요. 꼭지점과 다른 한 점,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나머지 3점이었는데 얘는 어떤 것도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표현을 조금 다르게 줘도 어차피 우리가 포물선의 식을 구하는 방법은 4가지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4가지 중에 하나를 이용하면 풀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그 4가지 중에 어떤 것이겠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잘 모를 때는 일단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지, 그래프 그리라고 했어요. y축과 2에서 만나고 y축과 2에서 만나고 자 2라는 점에서 만나고 x는 마이너스 2에서 x축과 접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습관적으로 맨날 좌표표면을 이렇게 그리는데 x는 마이너스 2에서 자 마이너스 2에서 x축에 접한다. 자 조건에 맞게 그래프를 그려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어요. 자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아유 예쁜 포물선이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도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0으로 주어지는 거니까 ax 플러스 2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고 a 값만 알면 되는데 y가 2에서 만나는 그러면 0,2라는 점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0,2를 대입을 해서 a 값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0 대입해주고 x에다 0 대입하는 거죠. 그럼 4a는 2 이렇게 돼서 a의 값은 2분의 1이 나오게 되네요. 그래서 y는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포물선의 식을 세우는 그 유형 잘 정리를 해두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오히려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학생들이 그냥 막 하려고 그러고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를 풀려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거보다 오히려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를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그러니까 함수 문제에서 꼭 그래프 그려서 풀이하도록 하세요. 자, 세 번째 여기 이제 그래프에 의한 2차 방정식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앞단은 우리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공부했는데 이 2차 함수와 같이 연결을 시켜서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해를 구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기 위해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그래프 자 그러면 2차 함수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y는 0이라는 그래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자 얘네 두 개의 교점을 구하라 라고 하면 이 두 개의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y값 같으니까 연립해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교점은 x값, y값이 같이 나오게 되죠. 이거는 2차 함수 그래프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그 교점 그래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x좌표만 결국은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자 a가 0보다 클 때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렸더니 자 이런 모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m, n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해는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해는 바로 x는 m 또는 x는 n 이렇게 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이라는 거는 x축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y는 0이라는 건 x축. 결국은 두 포물선, 두 그래프의 교점. 자, 교점은 m,0, n,0이 되지만 해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의 값만, 교점의 x값만 바로 해가 된다는 거고 그러면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꼭 이렇게 x축하고 두 번을 다 만나는 건 아니죠. 그럼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x축하고 한 번 m이라는 점에서 한 번만 만나게 되더라. 그랬을 때 해는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교점이 x좌표니까 x는 m이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까지만 해보면 정리가 되나요, 여러분? 그렇죠. X축과 만나지 않는 그래프.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는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에 따라서 해가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해가 1개만 나올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고, 지금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가 해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해가 2개가 되고 해가 1개가 되고 해가 없게 되는 거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좋을까? 2차 방정식에서 해가 2개가 되는 조건을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해가 2개가 되는 거.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되면 해가 2개가 되는, 자, 표현을 바꿔서 물어보기도 합니다.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x축과 2번 만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문제가 나와도 같은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면 되죠. x축과 2번을 만난다는 얘기는 2차 방정식으로 풀었을 때에는 해가 2개가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되면 x축과 2번 만나고 0보다 크면 2번 만나는 거죠. 그리고 0이 돼버리면 x축과 1번 만나고 또는 x축과 접하게 되는 거고,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게 되면 x축과 만나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프연 2차 방정식 풀이를 하는데 y는, 그러니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푸는데 꼭 좀 전에 했던 것처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을 이용해서 교점의 x좌표를 구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또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자, y는 ax제곱이라는 포물선과 직선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해줘도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직선하고 같이 연립해서 풀어주면 될까요? 자, y는 ax제곱은 얘네 bx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이 나올 거면 y는 어떻게 돼야 돼요?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와 같이 연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자, 요거를 이렇게 연립을 해주면 이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 주어지든 ax제곱 bxc는 0의 모양이 나오도록만 얘를 변형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ax제곱은 bxc를 이항시켜주면 되니까. 그랬을 때 두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통해서도 구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그래프로는 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줘 보도록 할게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y는 ax제곱이니까, 자, 꼭지점이 원점이 되는 이러한 포물선이 되는 거고,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자, 그러면 포물선과 직선이 이런 식으로 2번 만날 수 있죠. 자, 2번 만났을 때 교점의 x좌표가 바로 해가 되는 거니까 해는 아까 했던 것처럼 x는 m 또는 x는 n 이렇게 해줄 수 있겠고, 그러면 포물선하고 직선이 2번 만나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만날 수도 있고, 한 번 만나는 건 수학적으로 접한다라고 얘기하니까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접한다라는 표현으로 여러분이 말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면 y는 ax제곱, 자, 이렇게 되어져 있고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접하게 되도록 한 번 만나게 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니까, 자, 이거 접하는 그래프 그려가지고 와라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막 고민하다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오는 학생들 많은데요.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자, 한 점에서 접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원점에서 접하는 직선을 그려보면 x축하고 이렇게 되죠. 원점에서 이미 x축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접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원점 말고 다른 한 점, 이런 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한번 만나게 해주면,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만나게, 여기서 만나게 됐네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해는 x는 m 이렇게 해서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 또 만나지 않는 그래프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겠네요. y는 ax제곱과 그다음에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라는 직선이 만나지 않는 거니까 여기서 이러한 포물선과 그리고 직선을 여기서 그려주면 해는 없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도 표현을 바꿔서 문제에서는 그런 식으로도 많이 나와요. 이
포물선과 이 직선이 접하기 위한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접한다는 얘기는 해가 한 개인 거니까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런 식으로 판별식을 이용해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러분하고 같이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y는 ax제곱 bx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내는데 y는 ax제곱과 y는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의 교점 x좌표를 이용하는 걸로도 했고 y는 ax제곱 bxc와 y는 0의 교점 x좌표를 이용하는 걸로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 2차 방정식을 푸는데 y는 ax 제곱 플러스 bx와 또 하나 필요한 직선의 식을 찾아서 교점 x좌표를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여러분? y는 마이너스 c라는 직선의 교점 x좌표를 해주면 되겠고 요 상황에 맞는 그래프, 여기에서도 해는 2개가 나올 수도 1개가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 상황에 맞는 그래프는 어떻게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이 또 해주면 지루해질 것 같고 여러분이 반드시 꼭 그래프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일 때에도 해가 뭐가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이번에 우리 그래프 이용한 풀이 예제 마지막으로 하나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k가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k가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만나도록 하는 거니까 얘네를 풀어주면 y는 x제곱과 y는 2x 플러스 k의 값이 같아지는 x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이 나오면 그 x값을 대입을 해주면 y값까지 나오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얘네의 해가 몇 개가 돼야 돼요? 해가 2개가 돼야 되죠. 2차 방정식에 해가 2개가 되는 조건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k는 0의 해가 2개가 돼야 되니까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 얘는 짝수 판별식 써주면 훨씬 좋겠죠. 절반 제곱 마이너스 ac의 값이 0보다 크면 해가 2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겠고요. 자, 오늘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제일 강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함수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풀라고 했어요. 2차 함수를 잘할 거면 그래프하고 친해져야 되는 거고 그래프하고 친해질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도 자꾸 만나야 친해지는 것처럼 그래프를 자꾸 그려보면서 그래프랑 친해지고 2차 함수를 잘하게 되는 그런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